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MHQ의 대표 한의학박사 모사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찍었던 영상인데 그건 이제 또 너무 오래돼서 사람들이 잘 안 보시는 것 같고 또 제가 주된 진료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. 그 주된 진료 내용 뭐냐? 치질입니다. 그 중에서도 치질이 왜 생기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치질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우선 치질이 생기는 이유는 항문 안쪽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그 이후에 그 혈관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것들이 계속 그 주위의 조직에 염증이 생기게 만든다거나 그 주위를 불편하게 해서 뭔가 살덩이가 튀어나오는 것들, 이게 다 치질입니다. 그리고 항문에 생기는 모든 질환은 치질이에요. 그러니까 그 치질 안에 치핵도 있는 거고요. 그 치질 안에 종기도 있는 거고, 치질 안에 뭐 소양증도 포함되고, 그 다음에 치질 안에 치루라든가 여러가지 항문에 생기는 모든 병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치질이라고 하고, 근데 사실 가장 정확한 표현은요, 그 치라는 게 솟아났다는 얘기거든요. 엉덩이 쪽에 뭔가 솟아난 것들이 있으면 그건 다 치입니다. 그러니까 치질이 되는 거겠죠. 우리 수원, 화성, 성곽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수비를 하기 위해서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가 다 치예요. 그 부분을 치라고 한다 하더라고요. 엉덩이 쪽에서도 뭔가 튀어나왔으면 치고, 사실 여기도 뭐가 그것도 치입니다. 뭔가 튀어나와 있으면 다 치라고 표현을 하고, 사실 그런 식으로 질병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 항문 쪽이다 보니까 치질하면 항문 쪽 질환이다 라고 통용을 하게 된 것이죠. 환자분 중에 난 이제 치액 치료를 다 받았어요. 근데 난 치질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치질 치료 좀 더 해야겠다,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. 사실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되게 이 얘기 들으면 웃기지만 어쩌겠어요. 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죠. 뭔가 치액이 한 덩이가 더 남았다거나 다른 쪽에 이제 또 항문 질환이 생겼다는 얘기니까 네 알겠어요 하면서 치료를 하지만, 여러분은 이제 이 원장이 만약에 치액 치료가 끝났습니다 하면 치질 치료가 끝났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 치질과 치액 이렇게 따로 볼 필요 없다라는 거. 치질은 엉덩이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통칭합니다. 근데 대부분 치질이에요 하고 오시면 치액이 가장 많죠. 내 치액이 됐든 왜 치액이 됐든 항문 쪽에 뭔가 튀어나온 애가 있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, 그 튀어나오는 게 왜 튀어나온다? 혈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. 혈관에 문제가 왜 생기냐? 안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데, 생기는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잘 생기는 직업군? 이걸 직업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하여튼 주로 잘 생기는 군이 있는데, 일단 첫 번째 수험생. 근데 수험생일 때 가장 많이 생깁니다. 수험생일 때 왜 생길까요? 항상 앉아있잖아요. 하루 중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항문 쪽 혈관이 앉아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수축이 되겠죠. 근데 혈류 흐름은 계속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혈관은 눌렸고 혈류 흐름이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쪽 혈관벽에 상처가 잘 생기겠죠. 그리고 또 수험생일 때 희한하게 그때 몸이 안 좋습니다. 항상 컨디션 떨어져 있고 면역력 떨어져 있고. 왜? 피곤하잖아요. 뭔가 계속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까 내 몸 상태가 떨어져 있고 면역력도 떨어져 있고 회복력도 떨어져 있는데 항문 안쪽 혈관에서 계속 상처가 생기고 있어요. 그러니 결국에는 그 바깥쪽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고, 이쪽에 문제 생겼다라고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수험생일 때 가장 많이 잘 생기게 되고, 또 그 다음이 이제 회사원들, 앉아서 업무 보시는 분들 가장 많이 생기게 됩니다. 그리고 옛말에 우리 치질 안 걸리려면 찬데 오래 앉아있으면 안 된다,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. 찬데 오래 앉게 되면 결국에는 앉아가지고 혈관이 압박받아서 상처가 잘 생기는데 차갑기까지 해요. 혈류 흐름 방해까지 되니까 그쪽에 혈전이 잘 생기겠죠. 뭔가 덩어리가 혈관 딱 막아버리면 그냥 하루만 해도 주먹만하게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게 바로 혈전성 외치액이 되겠습니다. 요 치액이 안 생기려면 결국엔 항문 쪽에 어떤 자극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.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있는 이 자극도 자극이지만 고의적으로 항문에 이상한 행위를 하는 건 역시도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의외로 그런 분들 되게 많고요. 또 치질이 잘 생기는, 치액이 잘 생기는 원인 중에 변비나 설사, 이건 역시도 항문 자극이잖아요. 결국에는 항문 자극이니까 항문에 자극이 안 가게끔, 변비가 있으면 변비 치료하면 되고 설사가 있으면 또 설사 치료하면 되고, 이상한 자극을 하고 있으면 자극을 안 하면 되고요.
앉아서 공부해야 된다. 이 사람들도 평소에 컨디션 좀 챙기고요. 우리가 수업할 때 생각해보세요. 예전에 50분 수업하고 꼭 10분씩 쉬었잖아요. 똑같습니다. 업무를 보건 내가 공부를 하고 있건 50분 뭔가 일을 하고 잠깐이라도 일어나서 휴식해주는 시간을 갖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. 이 부분은 비단 치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. 순간 집중을 해야 업무도 잘 되는 거고 공부도 잘 되는 거지, 오래 앉아만 있는다고 일 되는 거 아니고 공부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, 특히 학문 건강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신다 그러면 반드시 앉아서 일을 하다가 꼭 일어나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주시고,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좀 한번, 혈류순환을 좀 돌려보자 이거죠. 다른 데로 여기 엉덩이 쪽으로 울혈이 되지 않도록 뭔가 돌릴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것이고, 또 오래 앉아 있어야 되고 이미 조금 불편하다, 반드시 돈업 방송을 이용을 해가지고 방송 하나라도 더 있으면 그쪽이 조금 편해지잖아요.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평소 관리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병원에 갈 타이밍을 조금 더 늦춘다거나 아예 안 갈 수도 있습니다. 일단 항문 자극이 없을 수 있게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. 그 다음으론 일단 뭔가 문제가 있고 아프기 시작한다,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. 괜히 뭐 좌욕한다고 시간 끌지 마세요. 좌욕한다고 시간 끌다가 그거 괜히 피부 늘어진 상태로 오면 나중에 서로 더 고생이에요. 그냥 아프고 뭔가 좀 땡땡하게 있을 때 빨리 와가지고 약을 먹는다거나 거머리 붙인다거나 치료를 한다고 그러면 늘어진 살 없으니까 다음번에 얘가 다시 재발할 일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뭐 어떤 시술을 받는다거나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, 그냥 내가 막 버티다가 오게 되면 결국에는 뭔가 아픈 치료를 더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라도 절대로 병을 키우지 말고 빨리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. 우리 한 통계에 따르면 치질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? 최소 10년입니다. 한번 생각해보세요. 대부분 뭐 중학생 때 여자들은 변비 때문에 생긴 사람도 있지만 애 다 낳고 진짜 심해지게 되는 30대 중반 이후에 오게 됩니다. 15살이 때 생겼지만 요즘 애 더 늦게 낳잖아요. 거의 40줄에 첫 애를 낳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뭐 20년, 25년은 키웠다가 오는 거예요. 근데 통계 자료는 평균 10년이라고 했습니다. 우리 수험생일 때 이제 생겼어요. 19살, 20살 때 생겼고, 그 다음에 대학교 가서는 또 술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. 20살, 19살에 21살 때 최초로 증상이 발견이 되고 본인도 이제 한번 느꼈지만 사실 이게 또 며칠 지나면 안 아프고 괜찮아진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버티다가 30대 때 병원에 최초로 내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는 진료 볼 때 보면 기본 다 10년, 20년, 30년. 내가 뭐 군대에서 그랬고 60대에 이제 아버님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군대에서 그래서 벌써 40년 전 얘기잖아요. 기본적으로 병을 키워서 오는 게 바로 이 치질 환자군이고, 근데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. 어쩔 수 없죠. 여기 막 남한테 보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. 그리고 일단 아프고 가면은 검사 자체도 뭐 카메라를 넣는다거나 항문경을 넣는다거나 손가락을 넣는다거나 아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피하게 되는데, 왜 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절대 왔을 때 환자분 동의 없이 갑자기 뭐 손가락이 들어가게 한다거나 항문경을 써서 아프게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. 진료 보기 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럴 일이 없으니까. 그리고 꼭 뭐 아프게 어떤 걸 이용을 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겉으로 이미 외책이 보이고 있으면 사실 그 안쪽은 다 안 봐도 돼요. 외책 치료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. 우리가 보는 이유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, 이게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는 거니, 너무 뭐 그 검사에 대한 거부감 갖지 마시고, 특히 저한테 오시면은 기본적으로 아픈 거 안 해요. 저도 제가 아픈 게 너무 싫기 때문에 환자분 아프게 만들지 않으니까 믿고 한번 나오셔서 뭔가 증상이 있으면 빨리 나오세요. 나오셔갖고 검진을 받고 초기에 치료한다고 그러면 10년, 20년, 30년 있다가 다시 병원 갈 일 없을 겁니다. 근데 이미 그때 치료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대충 좌욕하면서 버티다가 오면은 그건 어쩔 수 없죠. 아픈 치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남들보다 약도 2~3배 더 써야 될 것이고요. 그럼 이상으로 우리 치질이 왜 생기게 됐는지, 왜 생기게 됐죠? 결국에 자극이잖아요. 항문 쪽, 엉덩이 쪽에 자극이 안 가게 주의를 해주시고,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겁니다. 이상이 내가 딱 인지가 됐다, 발견이 됐으면은 지체 없이 병원에 나와가지고 치료 받으시고, 미래를 봐서라도 나중에 키워서 가면 더 고생하니까
빨리 치료받고 뭐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